안녕하세요. 토정석입니다. 11회차 1월 23일 금요일 분석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또 주말 회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까지는 평일이지만 그래도 이번 주 평일 정말 무난했다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수익이 찍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딱 두 박스 베팅했었어요. 옆에 언더를 찍었는데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죠. 배당 계속 올랐을 때 최고점에서 일단 잡았는데 낙찰됐습니다. 아쉽게 4세트 가긴 했는데 도공이 벌리지 못하는 바람에 좀 아쉽게 낙찰이 되었고, 그리고 느바 쌍언더 들어왔습니다. 느바 언더 2개 해가지고 3.1배. 어제는 그래서 두 박스 베팅해서 3.1배 먹어서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야금야금 먹어 나가고 있는데 10회차까지 그래서 제가 이거 정리를 했었어요. 1월 토개부를 10회차 총 5박스 베팅을 했고요. 보시면 적중 미적중 적중.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났고, 조합도 오늘 좀 들어오는 바람에 약간 더 수익이 났네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저는 승률, 적중률 보면 적중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죠? 50%면 잘하는 사람인가 못하는 사람인가. 근데 적중률만 보면 안 돼요. 적중률 90%라고 하더라도 1.10배에 90% 나면 이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에요. 로스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적중률을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물론 적중돼야 돈은 환급은 받지만서도 어쨌든 손익비 개념이다. 왜? 나는 50% 확률일지라도 배당이 평균 배당이 2.62배예요. 그래서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2배 전반적으로 다 베팅을 했는데 반을 맞췄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수익이 나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배당에 이제 베팅을 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확률이 높으냐 낮으냐, 그 손익비 그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74 동배당부터 한 보통 한 2.5배 여기 정도까지 가는 것 같고, 조합 같은 경우에는 2개, 1.74 2개 묶으면 한 3.1, 좀 적으면 3.0, 3배부터 한 6배, 이 정도 사이에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비율은 반반이에요. 5대5.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에 지금 오늘까지, 22일까지, 어제까지, 보시면, 조합 25박스, 단볼 25박스, 이렇게 반반 가져간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50%라는 적중 확률이 나왔고, 일단 그래서 환급액이 당연히 훨씬 많고, 순수 손익도 당연히 나왔고, 그리고 전체 베팅 대금의 16.4%의 수익인 거예요. 그래서 116.4%의 수익이 난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야금야금 쌓아갑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다폴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단폴의 장점이 별도로 있고, 투폴의 장점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극한의 이득을 준다고 했죠. 어차피 배트맨에서 이제 올림 처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그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투폴은 정말 손익비가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 폴을 하든 네 폴을 하든 다섯 폴을 하든 그 이후로는 똑같아요, 투폴이랑. 그래서 굳이 최소 요건만 맞추면 가장 극한의 효율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세 폴을 네 폴 다섯 폴 왜 하는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냥 좀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큰 돈을 한 번에 벌려고, 난 돈이 없어서, 이런 말 다 핑계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안에서 좀 안전하게 테스트를 해보면서 쌓아 올라가야지, 한 번에 일확천금을 노린다, 그거는 저는 조금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굳이 이렇게 위험하게 도박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진짜 투자하는 마음으로 길게 보거든요. 사실 뭐 저는 지금 나이가 30대 후반입니다. 아직까지 좀 시청자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젊은 편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저는 이거 못 끊거든요. 이거 토토를. 그래서 못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할 것 같아서 60 후반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30년을 더 해야 되는데 굳이 승부 볼 필요가 있나. 그냥 내가 죽고 나서도 열리는 게 스포츠인데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런 정도를 걷고 싶어 하거든요. 크게 무리하지 않고 승부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꾸준히 쌓아가는 거. 그래서 1월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1월 수익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저점 찍고 다시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벌써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고점이 얼마 안 남았다, 이 정도만 더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주말 회차에 아마 고점 트라이하고 깨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수익이 나고 있고, 제가 그래서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정산 다 해드리고 회차별로 다시 반등 시작입니다. 10회차 오늘 아침까지 정리한 1월 토개부 및 1월 수익 차트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말 회차 정고점 깨러 가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그래서 계속해서 일단 뭐 먹죽먹죽 하느라 조금은
개어내면서 올리긴 했는데 연승 조금만 하면 금방 올라가거든요.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말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바짝 집중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실시간 저도 이거 분석 영상은 전 경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지만 제가 실제로 좋은 경기는 사실 몇 경기는 안 돼요. 보시면 베팅은 하루에 한 두세 박스 그 정도밖에 안 들고 갑니다. 경기 수로 따지면 한 5경기. 아마도 하루에 평균 100경기 정도는 읊어드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중에서 베팅할 만한 경기는 5경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좋은 거는 한 5경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라인업 뜨고 대부분 그런 거 보고 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제 실시간 베팅 내역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루 1,000원 멤버십 가입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뉴캐슬 제츠 대 웰링턴 피닉스의 경기고, 현재 이 경기는 뉴캐슬이 좀 배당이 올라갑니다. 무승부가 좀 빠지고 있고, 웰링턴 피닉스도 조금 올라요. 근데 큰 흐름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용하고, 차익 같은 경우에는 뉴캐슬 제츠가 좀 더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현재 저는 뉴캐슬 쪽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고, 언오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흐름 없고, 차익은 오버 쪽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흐름이 승패 언오버 둘 다 없어요. 그래서 차익만 본다면 승의 오버 쪽이 좀 더 괜찮긴 합니다. 근데 이거 아직까지 흐름이 명확하진 않기 때문에 라인업 뜨는 거 보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17시 반 경기면 대략 한 16시 반부터 라인업이 뜰 거거든요. 한 1시간 후에. 그래서 이거는 라인업 보고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다. 그래도 현재 기준에서 차익적으로 봤을 때는 뉴캐슬 승의 오버에 소액으로 마인까지도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은 합니다. 라인업 보고 가세요. 다음은 안양 정관장 대 고양 소노의 경기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소노 쪽이 좋습니다. 소노 쪽이 현재 흐름은 괜찮고요. 여기 좀 팀 구간을 제외하더라도 역배 쪽 한번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 정관장 계속해서 좀 배당이 올라가고 있고, 생각보다 좀 흐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정관장이. 다만 근데 차익 같은 경우에는 정관장 쪽이 조금 더 근소 우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언오버 보자면 언오버는 오버가 좋습니다. 흐름도 좋고 차익도 좋습니다. 그래서 메인은 오버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 기준점 자체도 조금 낮은 편입니다. 149.5에서는 오버 경기 저는 보도록 하겠고, 승패 엔딩은 좀 아쉽습니다. 이거 고양 소노 쪽에 호재는 나오나 차익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오히려 정관장 쪽에 받쳐주기 때문에 여기는 다 패스하고 오버 사이드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KCC 대 창원 LG의 경기고, KCC 역배 쪽이 지금 흐름은 좀 더 좋은 상태에 속합니다. 여기 좀 배당이 튄 걸 제외하고도 현재 그렇고요. 다만 창원 LG 쪽이 흐름은 안 좋지만서도 차익은 또 받쳐줍니다. 이것도 위의 경기 정관장이랑 소노 경기랑 비슷하죠. 어쨌든 호재는 KCC 역배 쪽이 나오는데 차익은 창원 LG 쪽이 좋은 상황. 그래서 승패 엔디를 좀 찍기가 좀 곤란합니다. 만약에 근데 역풍이 불어서 창원 LG 쪽이 조금 더 지금 흐름이 안정화가 된다면, 여기서 좀 고점을 찍고 빠져준다면 창원 LG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현명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현재 기준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인 것 같고,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흐름 차익 전혀 없네요. 현재 기준에서는 진짜 먹을 자리가 너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승패 핸디는 흐름 차익 반대고, 언오버는 완전 스테이블한 상태라서 일단 사실 이게 균열이 생겨야 되거든요. 어느 쪽으로. 근데 그런 흐름도 없고 차익도 없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는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B스타즈 대 BNK 썸의 경기고, 전반적으로 KB스타즈 쪽에 호재가 좀 나옵니다. 차익도 괜찮고요. BNK 썸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저는 KB스타즈 쪽이 무난해 보이고요. 오늘도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131.5를 받았는데 오버가 약간 더 좋습니다. 그래서 131.5에서는 좀 오버가 유리하다 보고 있고, 승의 오버 베이스 깔고 6.5마인, 5.5마인까지도 핸디캡까지도 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마옵 KB스타즈의 야투율이 터지면서 다득점 승리하는 그림 예상해 봅니다. 다음 현대캐피탈 대 한국전력의 경기고, 현재 여기 초기 배당 좀 튀었고, 한전이 지금 계속해서 배당이 좀 올라갑니다. 고점 찍고 살짝 안정화는 되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형태는 전반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추세고요. 형태 쪽이 좀 더 흐름은 괜찮습니다. 185.5인데 이것도 4세트 기준점인데 4세트 기준점 치고도 조금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언더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마해는 차익이 좀 아쉬워요. 항상 배트맨의 마해는 배당을 좀 짜게 쳐줍니다. 그래서 마해를 찍기는 좀 부담스럽고 승의 언더사이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흥국생명 대 GS칼텍스의 경기고, 흥국이 호재는 좀 세게 나옵니다. 오늘 굉장히 일단 흥국 쪽에서 호재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GS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차익도 흥국 쪽이 괜찮기 때문에, 다만 마헨에 대한 차익은 또 안 좋아요. 그래서 일반승만 개인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182.5 이것도 언더가 좀 더 흐름도 좋고 차익도 괜찮습니다. 저는 흥국 승에 언더 봅니다. 3대1 4세트 가더라도 언더까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언더는 배당 항상 올려주죠. 1.74인데 아마 한 1.8 X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한두 번은 더 배당이 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언더 보시는 분들은 대략 한 6시 50분 그때부터 베팅해도 안 늦습니다. 형태도 똑같고요. 이 언더는. 다음은 베트남 대 한국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 쪽이 전반적으로는 흐름은 괜찮습니다. 무승부랑 베트남은 좀 올라가고 있고, 언오버 한번 볼게요. 언오버도 오버 쪽이 좀 빠집니다. 일단 3, 4위 전이기 때문에 양팀 다 좀 편한 마음으로 경기 운영할 확률이 높겠고, 일단 저는 승의 오버의 마인까지 한국의 대승 사이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다득점 승리. 다음 오세르 대 PSG의 경기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쪽이 좋고요. 무승부 올라갑니다. 오세르도 올라가요. 그래서 이 경기는 PSG 쪽이 흐름 차익 모두 괜찮은 경기다. 볼 수 있겠고, 언오버는 사실 언더 쪽이 좀 더 좋아요. 차익적으로 훌륭합니다. 근데 흐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더 쪽에 차익 보고 베팅할 수는 있다고 보고, 핸디캡을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일반승은 무난해 보이고 많이 가져가야 1.5마인 봅니다. 2.5마인부터는 좀 언더 쪽으로 차익이 괜찮기 때문에 좀 대승까지는 힘들 수 있다. 그래서 대략 한 저는 2대0이나 한 3대0 정도 보긴 하는데, 어쨌든 2.5마인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세모 표시해 놓겠습니다. 금액 조절해서는 조금 갈 수 있어요. 배당 차익은 받쳐주는 편입니다. 다만 3.5마인은 손익비가 안 좋은 편에 속해요. 여기는 가시면 안 되고요. 다음은 장크트 파울리 대 함부르크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장크트 파울리 배당이 올라갑니다. 무승부랑 함부르크 쪽이 좋고요. 무승부 역배 쪽이 힘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장크트 파울리는 정배였는데 역배로 돌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 배트맨에서 정배 주고 있는데 사실 여기가 역배입니다. 본질은 여기가 정배예요. 그래서 이거 역배 받았다고 배트맨에서 쫄 필요는 없다. 사실 함부르크가 정배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어느 번은 다만 언더가 떨어져서 생각보다 저득점 똥줄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승부랑 함부르크 역배 같이 볼 수 있겠고, 언더까지 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프렌도 같이 볼 수 있겠죠. 안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경기는 역프런 사이드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 인테르 대 피사의 경기고, 지금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좀 올랐어요. 그리고 무승부가 좀 빠지고 있고, 피사도 조금 빠집니다. 큰 흐름은 아니지만 일단은 피사 쪽 역배 프렌 쪽이 힘을 받고 있는 경기다. 언오버 한번 볼게요. 언오버는 오버 쪽이 좀 빠지네요. 아마 피사가 오늘 조금은 승점을 따기 위해 공격적인 운영을 할 확률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기기는 힘들겠지만 한 골 정도는 피사가 넣어줄 확률이 높아요. 한 골 정도. 근데 인테르가 몇 골 넣었냐, 이게 좀 관건이긴 한데, 일단은 오버의 흐름이 괜찮았고요. 근데 차익은 언더가 좋기 때문에 여긴 못 가져갑니다. 언오버는. 근데 일단 오버의 호재는 좀 있었고, 일단은 결국은 피사 쪽의 흐름이 괜찮아서 피사 프렌 정도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좀 부담스럽고, 개인적으로 1.5 프렌이나 한 3.5 프렌 이 두 개 정도는 한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한 2.5 프렌이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2.5 프렌은 없습니다. 배당이 조금 극단적이긴 한데, 좀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1.5프렌, 그래서 좀 안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3.5프렌까지 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다음은 더비 카운티 대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더비 카운티 좀 올라갑니다. 무승부랑 웨스트 브로미치가 좀 빠지고 있고요. 이것도 역배 쪽이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역배 쪽이 지금 흐름은 괜찮고요. 언오버는 언더 떨어지면 사실 좀 더 좋은데, 오버 쪽이 흐름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역배 단통이 좀 더 힘은 있습니다. 여기보다는. 여기를 보험으로 보시면 좋겠고, 프렌에 오버는 못 갑니다. 차익은 안 좋아서. 호재만 보고 이쪽으로 조금 더 메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배를 좀 더 메인으로 보되 여기 보험 정도는 받칠 수 있겠고, 여기 메인 프렌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웨스트 브로미치 역배 사이드 예상해 봅니다. 다음은 레반테 대 엘체의 경기고요. 레반테 좋습니다. 무승부도 좀 빠지고 있고 엘체만 올라가요. 레반테 단통 좀 빠지고 있고,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이 조금 더 강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승의 언더사이드는 볼 수 있겠는데 핸디캡까지는 좀 무리입니다. 그리고 언더도 떨어지고 있고 무승부에 대한 흐름도 괜찮기 때문에 이거는 똥줄 승 아니면 조금 운이 없으면 무승부도 뜰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승부를 보험으로 조금 바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느바 넘어가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올 언더사이드로 추천드렸죠. 근데 어제도 대부분 언더 떴습니다. 오버 경기는 2개밖에 없었어요. 언더가 한 5개인가 6개인가 이 정도고 대부분 언더 떴었죠. 제가 느바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못 챙겨드린 날도 있고 지금 여기 채널에서 한 20번 정도 이제 느바 언오버에 대해서 20개 영상 정도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부분 19번을 맞췄어요. 대부분 더 많이 나왔다는 거지. 한 번 오버가 더 많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약간 더 많이 나왔었다. 근데 19번 중에서 올 언더가 나온 적도 한 3번인가 있어요. 완전 올 언더. 한 7경기, 5경기 이렇게 올 언더 나온 것도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올 언더가 나오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언더가 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오늘도 한번 기준점이 어떻게 잡혔는지 봐야 되는데 솔직하게 방송합니다. 솔직하게 방송하는 거고 다만 뭐 정답을 찍어서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거를 알았으면 무당이나 뭐 돗자리를 폈겠지. 조금 더 유리한 확률에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영상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용이에요. 참고용. 이거 보고 뭐 맹신을 하지 마세요.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디트 대 휴스턴의 경기고요. 일단 흐름은 디트 쪽이 좋습니다. 휴스턴은 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디트 쪽이 흐름은 좋고 오늘도 언더가 좋습니다. 역배 줬는데 역배 받을 건 아니에요. 이거 해외에서 완전히 정배고 이것도 한 기준점은 217점 한 1.5점 정도 갭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도 언더가 사실 유리합니다. 기준점 자체가 높습니다. 또 높게 주네 배트맨에서. 일단 디트 승 무난하고요. 마행까지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디트 사이드로 보겠고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야투율이 떨어질 확률이 전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언더 사이드 보겠습니다. 다음 애틀란타 호크스 대 피닉스 선즈의 경기고 애틀 배당이 조금 올랐어요. 근데 여기 좀 튄 거를 제외한다면 오히려 저는 떨어졌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피닉스는 여기 이걸 제외한다고 본다면 좀 올랐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흐름은 크진 않고 차익도 한쪽으로 쏠리진 않았어요. 핸디캡도 사실 먹을 자리는 피닉스 쪽이 좀 더 좋고 차익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전반적인 흐름과 차익이 좀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승패 핸디보다는 개인적으로 언오버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기준점 자체가 높습니다. 해외에서는 3점, 한 1.5점 정도 갭 차이가 현재 나 있는 상태고 기준점 자체가 이것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언더사이드 예상해 볼게요. 기준점이 높아요. 다음은 브루클린 네츠 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고 보스턴이 좋습니다. 흐름 자체가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빠지고 있고 브루클린은 배당이 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언오버 한번 봐야 되는데 2일 7.5 기준점 높네요. 이것도 브루클린이 직전 경기 엄청나게 못 넣었죠. 60점대가 나왔습니다. 60점대가 나왔었고 이번 경기도 저는 좀 브루클린의 야투율이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해보고 보스턴 승에 핸디캡은 다만 좀 아쉬운데 차익이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근데 배당이 비싸기 때문에 굳이 갈 거면 언더사이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인 배팅 배당은 언더가 메인이 되면 좋겠네요. 기준점이 높습니다. 17.5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역배 잡혔는데 충분히 언더가 사실 저는 정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대 세크라멘토 킹스의 경기고 클블이 좋습니다. 세크는 좀 배당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언오버 2, 3, 4.5 이것도 언더가 좋습니다. 기준점이 좀 높아요. 해외에서는 한 2, 3, 4점 정도 조금이나마 근소 우위에 있습니다. 역배 주고 있는데 대략 어느 정도냐 한 52대 48 정도 조금 더 유리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겠고 배당도 역배이기 때문에 좀 더 손익비적으로도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멤피스 그리즐리스 대 뉴올리언스의 경기고 멤피스 쪽의 흐름이 좋습니다. 뉴올은 배당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흐름 괜찮고요. 차익도 무난합니다. 승에 5.5만원까지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리라 보고 있고요. 236.5 기준점이 높습니다. 이것도 와 많이 높네. 이것도 한 2점 정도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많이 본다면 한 6대 4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가 유리해요. 이거 역배 잡혔지만. 그래서 저도 이 경기는 정말 언사이드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마진 차이가 쭉 벌어지면서 악탑 나올 확률도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스 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경기고
흐름 자체는 오클이 좀 더 좋아요. 조금 더 괜찮은 경기고. 근데 큰 흐름은 아닙니다. 차익도 괜찮고요. 15.5마인까지도 같이 볼 수 있겠고요. 충분히 극복 가능하리라 봅니다. 어쨌든 내일 오클의 수비력이 저는 빛날 걸로 보고 이것도 기준점이 높거든요. 해외에서는 한 1.5점 정도 갭 차이가 나요. 이 6점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면 언더가 지금 역배 잡히기도 했고 저는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마언 예상해 볼게요. 오늘도 근데 기본적으로 기준점 자체가 다 높네요. 전반적으로는 많이 높진 않은데 전반적으로 한 1, 2점 정도는 더 높아요. 미러키 같은 경우에도 일단 흐름 좋고요. 차익은 덴버가 좋아요. 이거는 흐름과 차익이 좀 반대되는 경기인데 일단 흐름 좋다고 미러키 찍기는 좀 아쉽습니다. 차익 자체가. 근데 6.5 마인에서는 차익도 받쳐주기 때문에 핸디캡에서는 6.5 마인까지도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좀 안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익비적으로 보신다면 6.5 마인까지 볼 수 있겠고 언오버는 2.5를 받았는데 이것도 기준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더 볼게요. 오늘도 올 언더 사이드로 좀 추천드리지 않을까요? 마지막 경기인데 이것도 언더가 좋네. 올 언더 추천입니다. 오늘도. 뭐 다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언더가 뭐 한두 경기라도 더 많이 들어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일단 토론토 같은 경우에 지금 흐름 괜찮고요. 저점 찍고 반등은 올라왔습니다. 다만 최근 흐름 자체는 포트리 좋고요. 차익 같은 경우에는 포트리 좋습니다. 이게 리바운드 폭이 얼마나 센지가 중요해요. 이 경기는 얘가 토론토가 지금 1.5까지 튀어 올랐는데 얼마나 더 튀어 오르는지에 따라서 승패는 조금 어느 방향으로 베팅할지 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 저는 포트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춘다면 베팅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응의 영역으로 말씀드린다면 좀 더 올라주면 포트 쪽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언오버는 이거는 기준점이 한 2점에서 한 2.5점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언더가 좋습니다. 기준점이 떨어질 확률이 높겠고 단폴이 되기 때문에 배트맨에서도 조금만 먹을 자리가 나온다면 배당 절삭이나 기준점을 떨어뜨릴 확률이 높습니다. 기준점이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언더 볼 수 있겠고 이건 역풍 분다면 조건부로 볼 수 있겠고 언더는 현재도 나쁘진 않습니다. 오클까지만 정리를 해드릴까요? 아마 내일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13시 경기면 오클 사이드 좋습니다. 현재 무승부랑 역배 올라가고 있고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버 쪽이 차익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클이 홈에서 때려 부수는 그림 나올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정마옵 예상해 볼게요. 내일 경기는 또 내일 정리해 드릴 거고 기록식 한번 볼게요. 일단 뉴캐슬 제츠 오늘 볼 수 있는데 라인업 보고 가세요. 이건 정마 옵사이드 5점대에서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라인업이 좀 호재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크트 파울리드 함부르크 이거는 기록식에서 먹을 자리 없습니다. 오클 이것도 대승 사이드 볼 수는 있는데 내일 경기라서 라인업 보고 가세요. 미리 베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1시 경기라서 한 12시 이후부터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뭐 굳이 본다면 이 두 경기 정도는 볼 수 있겠는데 둘 다 라인업을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대응의 영역입니다. 둘 다 대응의 영역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 실시간 베팅력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루처럼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투명하고 솔직한 방송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이제 주말 회차 파이팅 넘치는 주말 회차 되시면 좋겠고 다들 수익 가득한 하루 되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